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편의 안보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25일 오후 시간인데요. 코로나 사태 지방에서도 말이죠.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관성 있게 모든 지역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방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요. 수도권과 수도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 거리두기를 차별화시켰는데요. 이제 모든 지방에서는 전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도 정말 엄청 더운데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3단계 조치를 강력히 시행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 악화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 또 이 중소상공인들 또 이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더라도 더 큰 불행을 덜기 위해서 꼭 시행에 우리가 적극 협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이렇게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그동안에도 이 김경수 유죄 판결에 나올 때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별도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늦었지만은 오늘 상당히 강한 톤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윤석열 총장의 이런 입장문은 안철수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보면 똑같습니다. 맥락이 똑같아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탄압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범 특검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메시지를 지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허위범 특검의 재개를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냐면요.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이냐 핵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라. 그러면서 허위범 특검의 재개를 주장했어요. 자,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도 훨씬 대규모 그리고 캠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장이 자행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주장하고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나무위처럼 행동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힘센데 너희들이 뭘 어쩔 때냐. 국민들에게 금세 잊혀질 테니 버티겠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진짜 책임자와 공범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국민이 공작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은 여론 조작이 자행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진실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직접적인 말하는 자료 화면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총영사 자리가 흥정되듯 흥정하듯이 거래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진실규명, 제대로 된 진짜 책임자, 진짜 공범을 찾아내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본인 모르게 키다리 아저씨가 여론 조작을 해줬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은 진실이 규명되고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 들 것이다.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반박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반박문의 핵심은 바로 뭐냐?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김경수 댓글 공작의 종착점이 아니고 새로운 시발역에 불과하다. 그러면 시발역에 누가 있느냐?
바로 시발력의 이 열차를 타는 주인공 이 공범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김정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댓글 조작 사례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댓글 공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싹을 잘라야 되겠느냐? 허위범 특검의 특검 활동을 다시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야권의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핵심 메시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기 직전에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아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보다도 더 큰 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둘끼리 진짜 배우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철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한다.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한다. 정당을 떠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다.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는 이러한 허위범 특검의 재개 그리고 검경의 이러한 이 새로운 수사의 착수 이것을 위해서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공통으로 대응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우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민주화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과 이 안철수 대표의 입장문은 이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된 야권의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톤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 말아라. 이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10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으로만 평론가 같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 댓글 공작 사건을 누구 때문에 관철시켜서 지금 여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붙게 됐느냐? 바로 1등 공신은 물론 추미애하고 김어준이가 이거는 수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요. 특검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두 늘어지고 투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준표 대표 때 김성태 원내 대표가 바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이 단식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이 확고한 결과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그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경수 한 사람한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둘이서 똑같은 입장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1야당에 맞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에 버금가는 투쟁의 행동을 통한 투쟁을 하라. 입으로만 전부 입하고요. A4 용지만 들고 다니면서 투쟁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같이 평론가들이 하는 일이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행동을 옮겨야 될 거예요. 행동을. 예. 그래서 19년도에 우리 당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뤄낸 성과가 뭡니까? 조국을 30여일 만에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상의 공범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힘은 이제 청와대 앞에서 최소한도 말이죠. 단식 투쟁할 자신이 없으면요. 이 뙤약빛에서 죽지 않습니다. 1인 릴레이 시위라도 청와대 앞에서 해라. 예. 아니면은 국회 안에 에어컨 켜져 있는 노텐드 홀에서라도 시위를 좀 집단 시위를 하라. 예. 도대체 이런 야당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보내오는 카톡 문자 이런 걸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휴가 갔냐? 목소리가 또 싸우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국민의힘 이제는 힘을 내서 반드시 투쟁 전열을 가다듬어라.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아까 바로 이 앞 방송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의 새로운 캠프 참여하는 인물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도해 드리다 보니까요, 일부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인물들 제가 다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국민 캠프라고 윤석열 총장의 캠프 이름을 국민 캠프 이렇게 붙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캠프 참여 인물들의 이 명단을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캠프 대변인을 발표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염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민의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의 선거 캠프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상근 정무특보에는 이학재 전 의원, 그리고 상근 정무보좌역에는 한경우 국민의힘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현 당협위원장입니다. 상근 대외행정특보에는 김경진 전 의원, 청년특보에는 장해찬 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의 총괄부실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기획실장에는 박민식 전 의원, 대변인에는 이두화 전 의원, 그 다음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상록 대변인에 더해서 4인 대변인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입인사 중에 박민식, 신지호, 이두화, 이학재 의원은요,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 그리고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당 전신정당에서 활동한 전직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병민 대변인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열어놨다. 캠프 리뉴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오늘 이 회견 국회에서 열리려면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소통관 예약을 해줘야 돼요. 권선동 의원이 예약을 해줘서 소통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전직 의원들과 전현직 단직자들 대거 영입의 캠프에서 캠프의 정무 기능과 공무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국민의힘에 당적을 준 일부 인사들이 당 캠프에 당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요, 이러한 경우에 강한 징계를 암시한 바 있고, 이 주자 캠프에만 허용을 당내 주자 캠프에만 참여를 허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계속해서 이재명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동안에는 국민 외식수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낚시로 잡은 고기를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해왔는데요. 오늘 비판 또 비슷하지만은 조금 부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최재형 원장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비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 번 비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본인이 공약한 건 분기bil 25만 원인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체 정치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비판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연 50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고, 동문서답을 하지 말라. 그리고 기본소득이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서 건설적 토론을 하고 싶다.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라. 그러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복지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조수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문재인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 말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아주 굉장히 잘 정리를 한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손덕호 기자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번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는요, 지난 22일 날 뭐라고 밝혔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전에 한 발언을 언급했어요. 뭐냐,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이 어느 법학자가 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워달라.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을 대비하면서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조롱함을 하지 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최고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일체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옛 문재인하고 옛 문재인은 뭡니까? 당시 이 여권의 행태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한 문재인하고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엄한 이 실책과 그리고 법률적 유죄를 받은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문재인이 입을 딱 닫고 있느냐? 그래서 물로 남불 사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5가지로 지금 조선 일보에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대충 큰 글씨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낚싯배 전복 사고가 2017년 12월에 일어났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17년 12월 달에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내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딱 가족에 대해서만 송구하다. 이것도 8일이나 지나서야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청와대가 무한 책임져야 된다 했잖아요. 국가 책임이 무한이다. 그랬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버티다가 8일만 해야 이 가족에게 대해서만 사과하고 있어요. 이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청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귀책사유 무공천 당원 당규에 냈지 않습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이거를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원들이 전체 의사가 당원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1월 10년 회견에서 말이죠. 헌법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원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신성시 될 수는 없다. 당원 전체들의 의사가 당원이다. 이렇게 또 피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은 40%da. 이것이 2015년도 9월에 박근혜 정부가 386조 7천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한 얘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서 다양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라고 바꾸느냐, 이거를 재정지출 선순환으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노선 40%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전히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고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재정의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엉터리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지난 5월 달에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12년도 12월 달에 MB정권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데 대해서 해놓고서요. 본인은 최근에 청와대에서 지난 4월 달에 5명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그런 이 모순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문재인과 현재 문재인의 차이점이고 이렇게 물로 남불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에
우리가 잘 비판을 염두에 뒀다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김소연 현재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입니다. 이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가요, 이준석 겨냥을 한 욕설 페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종짓맛 하는 X신 해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이 매우 새로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소영 변호사는 그야말로 이 달리는 영창으로 이런 현수막을 작년 추석 때 이걸 올려가지고요,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는 욕설 페북에 올렸어요.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요, 등장부터 박근혜 퀴즈로 코타마 태워진 녀석, 3번이나 단수 후보 공천 받고도 낙선한 녀석, 가는 당마다 당대표나 정치 선배를 저격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평론해서 우습게 만든 녀석, 문재인 정부 실책과 범죄는 별일이 아닌 것으로 잘 마사지 물타기 해주는 녀석, 당내 선배들과 지지자를 태극기 틀딱 극우 꼰대머리 하고 청년 발의 반패니 발의하고, 그 다음에 선거 룰 손봐서 정치 인생 10년도 넘어 겨우 당대표 완장탄계 유일한 이력이자 자랑인 녀석, 이런 녀석이 아직도 정치평론 짓거리를 하네요.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무슨 말인가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박범계 장관과의 이런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손해배상 소송은요, 박범계가 제기한 거예요. 여기서 승소하는 그런 이색적인 또 이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